서바이벌 SF 기대의 공상주의자 토끼 한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그렉 이건 네. 선생님의 내가 행복한 이유라는 책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은 책을 읽으면서 줄 그으며 읽으시는 편인가요? 이게 약간 거의 뭐 그 찍먹 부먹에 가까운 네. 그런 이슈인 것 같은데요. 저는 방송 준비하면서는 그 줄 많이 끄거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다 끄면서 읽는데 공상님은 절대. 제가 줄 그어두는 책은 한 종류의 책밖에 없어요. 전공서적. 전공서적? 요즘 뭐 전공서적 안 사니까 네. 줄 그을 일도 없지만 다 PDF로 다운받아가지고 봐가지고. 네. 아무튼 오늘은 그렉 이건의 네. 내가 행복한 이유 다룰 건데요. 네. 이게 사실은 SF를 처음 읽으시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작품인가는 좀 모르겠긴 해요. 왜요? 어렵지 않나요? 어려워서? 네. 근데 저는 테드 창보다는 훨씬 쉬웠습니다. 아, 그래요? 네. 테드 창 소설보다는 훨씬 좀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이었고 약간 훨씬 좀 엄밀하게 더 엄밀하게 접근하려고 하고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테드 창보다 더 하드한 느낌. 약간 테드 창 소설은 좀 더 정신세계에 다 있는 느낌? 좀 더 추상적이다? 그 문을 닫아주시겠어요? 네. 조금 더 그 애매한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결말이 좀 열린 결말이라던가 좀 그런 부분이 좀 더 있어가지고 이해하기가 더 힘들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온전히 안 하고 읽는 걸 왜 이렇게 화면이 그렇지? 네.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는가 하면 이 그렉 이건의 소설은 되게 현실 세계 그냥 착 달라붙어 있는 느낌? 네. 그래서 그 테드 창은 좀 더 뭐 형이상학적인 부분이나 철학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라면 그렉 이건의 소설은 정말로 이 형이하학적인 부분, 그러니까 과학적이고 어떤 물질적이고 직물적인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닿아 있는 느낌이어서 저는 훨씬 이해하기가 편했고요. 그 다음에 과학적인 이런 디테일을 사실은 뭐 굳이 뭐 이해하지 않아도 이렇게 조금 스루 하셔도 그렇게 뭐 이해 그렇게 크게 해가 되진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렉 이건 쪽이 훨씬 이해하기가 쉽고 또 더 재밌기도 했습니다. 네, 좀 더 엔터테이닝한 느낌 네, 들었고요. 네. 그리고 좀 더 시니컬한 느낌도 들었고요. 시니컬하고 풍자적이고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날카롭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 내가 행복한 이유라는 이 제목이 좀 약간 미스리딩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요. 네, 이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동명의 자기계발서가 있어요. 네. 동명의 자기계발서가 있어가지고 네. 이 제목만 보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제목만 보고 사면은 좀 이게 내가 생각한 그런 책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읽고 나면은 왜 내가 행복한 이유인가는 알게 돼요. 왜 이런 제목인가는 알게 되는데 근데 이 내용을 모르고 이 제목만 봤을 때는 전혀 이제 느끼는 분위기가 다른 거죠. 그리고 이게 해외에서는 보니까 이게 뭐 같은 작품들이 정확하게 같은 작품들이 실려 있는 건 아닌데 베스트 오브 그렉 이건이라고 해가지고 그 책에서 실려 있는 단편들 중 일부를 발췌한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해외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네. 이제 판매가 된 책이고요. 네. 또 전 좀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본격적으로 저희가 들어가기 앞서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뒷면을 보시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또 굉장히 직관적으로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뇌와 심장을 관통하는 충격적인 질문들 그게 진짜로 딱 들어맞는 말이고
그리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갈림길 앞에서 돌아갈 다리를 불사르며 전지는 상상력. 이것도 진짜 딱 맞는 말인 게, 이게 막 상상력이, 뭔가 이 상상하시는 게 막 엄청 특별하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 누구나 다 상상할 수 있는 아이디어인데, 네. 그거를 진짜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맞아요. 네. 극단까지 네. 가죠.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그냥 미래 알 수 있다면 뭐 그냥 로또 사야지. 로또 사야지 이 정도 생각하고 네. 봤는데 이 작가는 네. 그러면은 미래의 역사를 과연 누가 그것을 차지할 것인가? 그렇죠. 네. 우리가 역사는 승자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미래의 역사도 승자의 것일 것이다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끝까지 이렇게 사회학적인 그런 네. 방면으로 또 과학적인 방면으로 이렇게 쫙 밀어붙이는 게 진짜 대단하다. 진짜 이 상상력이 다리를 불사르면서 전진하는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어요. 네. 네. 그런 상상력을 보여주시는 그런 그렉 이건 작가의 책입니다. 네. 네. 그래서 허블에서 사실 저는 이 책을 어떻게 알았냐면 네. 허블에서 그 트위터에서 스페이스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허블 버블이었나? 네, 그런 네네, 맞아요. 네, 스페이스를 하시면서 이 책의 편집자분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 책이 정말 대단한 책이다, 정말 정신 나간 책이다 하면서 내가 그 다리를 불살르는 요 문구를 쓰고 나서 나도 감탄했다. 너무 정확해서 너무 잘 쓴 것 같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되게 재밌었는데 그때 저도 막 이렇게 너무 재밌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도 되게 재밌게 듣고 해가지고 DM을 보내줬거든요. 그랬더니 편집자님이 저희가 그러면은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사히 받았죠. 네, 감사히 넙죽 받아가지고 저희가 또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재밌는 책이에요. 네, 너무 추천할 만한 책이고 SF 팬이라면은 이거는 놓칠 수 없다라는 그런 책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이야기들을 뭐 전체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볼까 하는데, 첫 번째는 이 각각의 이야기가 뭐 좀 전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뭐 이런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 두 번째는 저희가 또 공대생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능한 부분에서 좀 과학 해설을 해보자. 여기서 어떤 개념을 차용을 한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이야기들을 살펴보고자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차례대로 좀 해볼까요? 네. 뭐 저희가 두 부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순서를 좀 처음에는 이거를 뭐 분야별로 묶어볼까 했는데 너무 이게 좀 한 이야기에서 막 여러 가지 그 사실 소재들이 엮여서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무자르듯이 탁 잘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차례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적절한 사랑부터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사랑이라는 이 책이 이제 이 단편이 첫 번째 이야기를 차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부터 진짜 이렇게 머리를 이제 뒤통수를 탁 때리는 그런 이야기예요. 정말 골 때리는 얘기죠. 네. 이게 뭐냐면은 어떤 아내가 남편이 어떤 교통사고를 당하던가요?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온몸 철도 사고였던. 철도 사고. 네, 열차 사고. 네, 열차 사고를 당해가지고 온몸이 이제 다 막 으스러지고 그래가지고 거의 뇌만 살아있다 이런 종류의 이제 상태가 되었는데, 이 남편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의사나 아니면 이 보험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료보험이 굉장히 빡빡하잖아요. 그래서 이 보험사에서 당신의 남편을 살리려면 우리가 예산이 굉장히 빠듯하다. 그래서 예산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해봤는데, 신기술을 도입을 하면 당신 남편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고 우리가 예산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뭐냐? 우리 보험에서 커버할 수 있는 금액으로 당신이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죠. 했는데 당신의 남편을 이제 복제인간을 만들어가지고 뇌를 이제 딱 이식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뇌를 살려놔야 되잖아요. 뇌를 어떻게 살리냐면 아내의 자궁에다가 이식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밖에서 살려두는데
네, 돈이 더 많은, 대리모를 이제 어, 고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그 말고도 이제 밖에서 뭔가 장치로 이렇게 할 아, 수도 있을 그쵸. 텐데 그건 더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다음이 대리모고 그 음, 다음이 이제 그냥 아내가 자기 음, 자궁을 음, 넣는 거죠. 음. 그래서 근데 보험 상당히 약관에 이제 네, 그, 그 친족이 뭐 간호하는 거에 대해서는 비용을 대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제 그 사인을 할 때 이 가족 아내하고 남편이 이렇게 이해했던 거죠. 아, 뭐 감기 걸려가지고 간호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돈을 안 준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정말 공짜로 자기 몸을 어, 주고 음. 그러니까 사실 이 아주 정신 나간 상상력 아닌가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음. 정말 이 어떻게 이 네, 발상에 다다르게 되었는지가 정말 궁금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이 상상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거죠. 음. 밀어붙여서 그럼 진짜로 뇌를 자궁에 넣으면 어떻게 음. 될까? 이 그랬을 때 네, 이 아내가 느끼는 감정이란 그렇죠. 무엇일까에 대해서 그렇죠. 많이 탐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 음. 어, 주변 사람들 아이 중에 그 네, 아내의 동생이 하는 말이 정말 웃기잖아요. 네, 음. 맞아요. 이 정말 블랙 코미디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음. 뭔가 굉장히 골 때리는 블랙 코미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막뭐 회사 사람들도 막 수근수근수근하고 뭐 그런 내용 나오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 여자가 대단히 막 갈등을 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다가 또 내가 남편 사랑하는데 이 정도도 안 해주면 안 하면 이건 남편 사랑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면서 엄청나게 갈등을 하죠. 엄청나게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넣습니다. 네. 결국은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자궁 안에 뭐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모성애 같은 걸 느끼는 임신 거죠. 상태, 가상 임신 상태가 된 거죠. 음. 네, 가짜 임신 상태가 돼가지고 음. 모성애를 느끼기도 하고 또 이제 혼란을 느끼는 거죠. 이걸 내가 모성애를 느끼는 게 맞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맞나? 꿈속에서 막 아이 낳는 꿈 꾸고 그쵸. 네. 근데 막 괴물 같은 애가 나오는 그런 꿈을 꾸기도 하고 일어나가지고 자기 배 봤는데 이제 자기 뱃속에 있는 게 이제 뇌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꿈을 꾸고 이제 배 보면은 얼마나 이제 기분이 네. 네. 그래서 뭐 그런저런 이제 네. 이 여자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음. 많은 이제 일들이 일어나죠. 음. 네. 일어나다가 결국은 남편이 이제 네. 부활을 네, 하는 부활을 거죠. 하는데 이 여자도 끝까지 간 거예요. 여자도 고민하다가 막 갈등하다가 끝까지 가버린 거죠. 자신의 그래서 그냥 그 감정이랑 이성을 그냥 분리를 이제 시켜버려가지고. 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맨정신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이제 완전히 미쳐버린 건 아니지만. 그냥 그래서 완전히 제 생각에는 좀 미쳐버리지 않았나. 그럴 수 있죠. 약간 왜 사람이 굉장히 그 극한의 정신 상태에 몰리거나 그러면 이인감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좀 뭔가 맞아요.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감각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그런 형태의 뭔가 감각에 이르는 게 아닌가. 네. 네, 그래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자신이 좀 온전히 느끼는 게 아니라 약간 타자의 시선에서 보게 되는 그렇죠.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나는 지금 이런 걸 느껴야 해. 라던가. 네. 그죠. 나는 지금 이런 걸 생각하고 있군. 뭐 이런 거.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그냥 뭐 화학작용에 불과해. 이런 식으로 네, 생각을 한다던가. 그래서 완전히 감정이입을 못하게 된 거죠. 그쵸. 결국은 그게 이제 남편과의 그 사랑의 감정에 있어서도 그렇게 돼버린다는 네, 그런 결말까지 얘기를 해버렸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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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여자가 어떤 이 감정을 겪는가 이런 그쵸. 거 그게 제일 주요한. 네. 네. 이 소재 자체도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리를 물살을 전진하는 상상이 소재만으로도 재밌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 처한 이 여자는 어떤 감정을 느낄 것인가까지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콩땅콩님이 제가 이 설정의 영업당에 바로 사서 봤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콩나물이 정말- 읽고 나면 고기 덩어리로 자신을 느끼게 된다고. 네. 맞아요. 좀 인간이란 뭘까?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특권을 부여하거나 인간의 영혼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감정 이런 것에 그렇죠. 대해서 굉장히 네. 뭔가 숭고한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건가? 이런 것들을 좀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작품은 백광년 일기네요. 네, 백광년 일기. 아까 잠깐 좀 설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린 작품이죠. 그렇죠. 미래를 만약 알게 된다면, 네. 요거는 이제 모종의 사건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미래의 일기를 받아볼 수 있게 된 그런 세상입니다. 과학 설정에 대해서 앞에 잠깐 나오는데 사실 그렇게 막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네. 뭐 그래도 이제 과학 해설에 대해서도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우주 망원경을 이제 들여다보면은 빛이 외부에서 이제 우리한테로 오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반대인 거죠. 우리로부터 뭔가 빛이 이제 나가서 외부로 가고 있는 어떤 그런 신호를 발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어떤 은하가 있는데 그 은하를 우리가 보고 있으면은 우리의 미래를 뭐 볼 수 있다 그런 설정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은하로 우리가 뭔가 신호를 보내면은 그 신호가 과거로 가요. 그래서 과거로 계속 일기를 보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10년 뒤에 미래에 제가 쓴 일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데이터가 막 무한히 막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개인당 뭐 몇 바이트 이렇게 제한이 돼 있어가지고 그니까 뭐 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몇백 자 이렇게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문자 정도? 네네네. 일기 말 그대로 일기 각자가 이제 몇백 바이트 정도 이제 할당이 돼 있어가지고 일기 정도 쓸 수 있는 미래에 일기를 써가지고 과거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 겁니다. 네. 갑자기 그 만화 생각나네요. 미래일기라는 만화가 있었죠. 어떤 만화죠? 이것도 그거예요. 이제 미래에서 일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약간 뭐라 해야지? 데스매치 그 두뇌 게임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렇고 네. 그다음에 뭐 저희는 이거 읽으면서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데이트한다 라고 하는 그 일본 소설 같은 것도 좀 생각이 났었고 그거는 그 시간 있게 교차하는 그거죠? 네. 나는 이 방향으로 가는데 상대방의 시간은 반대로 가는 거죠. 네. 이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게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이 소설에서 자세히 미시적인 부분에서 출발해가지고 거시적인 부분까지 얘기를 하는데 미시적인 부분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다. 왜냐하면은 내가 만약 미래의 일기를 써서 과거로 보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미래에 내가 나한테 거짓말을 할지 안 할지를 사실 알 수가 없는 부분인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맞아요. 내가 나한테 무슨 내용을 숨길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내가 사고를 당했는데 일기에 안 쓰여 있는 거예요. 뭐 얼마나 다칠 건지, 어떻게 다치는지, 뭐 이런 것도 안 써 있고. 네.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은 미래에서 뭐 나름대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막 숨겨야 되는 내용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아내가 그 일기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 아내한테 그 일기를 보여주는 게 싫어가지고 이 소설에서는 그 불륜을 저지르는데 불륜을 저지르는 거를 과거로 안 보내죠. 네, 그걸 숨기고 또 사고를 당하는 것도 그거를 알면은 너무 고통스러울까봐 뭐 안 쓰기도 하고 뭐 그런 연유로 인해서 사실은 미시적인 세계에서는 거의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이 후반부에 좀 반전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통제가 되고 있었죠. 이 정보가 통제가 되고 있었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미시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변화가 있었고 그렇다면 거시적인 부분에서는 변화가 있었는가? 거시적인 부분에서도 사실상 변화가 없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역사는 승자의 것이다. 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역사라는 것은 사실 강자가 사실은 적어가지고 남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긴 사람이 이제 적어서 남기는 건데 네. 미래에 누가 이 일기를 써가지고 과거로 보낼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미래에 이긴 사람이 일기를 써서 과거로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미래에서 현재에서 어디선가 막 사고가 일어나고 학살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미래에서 검열이 되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네. 뭐 이런 상상력도 정말 대단합니다. 네. 굉장히 있을 법한 그렇죠. 그런 일이기도 하고. 저는 이거 약간 헷갈렸어요. 그럼 이게 이렇게 과거로 가서 왔다 갔다 하면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면서. 네.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시간 여행에 대해서 다룰 때 여러 가지 형태의 시간 여행이 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과거를 바꾸면은 다른 평행 우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우리가 뭔가 역사를 바꾸려고 하면은 탄성력이 있어가지고 원래대로 되돌아가려고 한다. 그런 설정도 있는데, 여기서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 그런 설정이죠. 그래서 약간 자유의지에 대한 얘기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일기를 안 쓰는 사람도 결국 나옵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는 일기를 쓰는 건 사실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옛날에는 그냥 과거만 고려해서 현재의 행동을 선택했다면 지금은 그냥 미래 정보만 선택하게 된 건데, 사실 우리가 현재 살아갈 때도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가지고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런 의사결정에 어떤 정보가 그냥 추가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운동하면 건강해질 거라는 걸 알지만 운동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죠. 정확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작품이 내가 행복한 이유. 자, 이제 참고로 이 작품들이 발표된 연도가 적절한 사랑은 1991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백광년 일기가 1992년. 내가 행복한 이유가 조금 최근이에요. 1997년이더라고요. 이분이 최근 들어가지고, 최근은 아니고 2000년대 이후로 이제 인권운동, 이나 뭐 환경운동 이런 거에 많이 참여를 하시면서 작품 수가 좀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이세요. 네. 그래서 좀 우리가 호주 사람, 그러니까 호주 출신의 작가를 이제 유명한 작가를 많이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이분이 수학 전공이시네요. 네, 수학학위를 취득하시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일을 이제 대학병원 부속 연구소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셨네요. 저희 책을 읽을 때는 이제 수학학위를 받았던 부분을 몰랐거든요. 요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썼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수학학위를 받으셨구나 이렇게 나중에 알게 됐어요. 네. 내가 행복한 이유. 근데 이게 또 재밌는 부분이 이게 과학 기술이 사실 지금 봐도 굉장히 미래적인 것이고, 맞아요.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굉장히 있을 법하게 또 쓰셨잖아요. 근데 이게 1990년대에 이렇게 쓰셨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믿기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약간 이 소설들이 약간 원형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요즘 나오는 소설들이 이 그렉 이건의 작품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내가 행복한 이유도 한번 저희가 달아볼까요? 네.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내가 행복한 이유는 일단은 이 친구가 뇌종양을 앓게 됩니다. 뇌종양을 앓게 돼서 그 뇌종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막 찾아다니다가 찾았어요. 찾았는데 이게 이제 뇌 안에 뭔가를 이제 조작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종양이 생겼을 때 이 친구가 괴로워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행복해져요. 왜냐하면 이 종양이 어떤 특정 부위를 누르고 있어가지고 그 종양의 결과로 자기 몸은 안 좋아지지만 나의 몸은 이제 뭐 점점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지만 나의 기분은 너무나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하다기보다는 사람이 약간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 네,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게 되는데 음, 그래서 그 이 종양을 제거를 하니까 음. 너무 불행해진 거죠. 근데 네. 종양 네. 자체에 그 행복을 느끼게 하는 물질을 분비시키는 그 유전자가 아마 고장이 난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 종양을 없애는 방식이 그 고장난 유전자를 타겟팅을 해가지고 이 세포들을 죽이는 방식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종양만 죽은 게 아니게 되죠. 맞아요. 음. 그래서 내가 더 이상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되던가요? 네, 네. 그러니까 기쁨뿐만이 아니라 그냥 네. 뭔가 긍정적인 사고 자체를 못하게 돼가지고 미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완전히 이 사람이 인식을 못하게 되고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느끼지 못하게 되고 뭐 예를 들어 뭐 좋은 풍경 이런 거 바깥을 봤는데 뭐 하늘이 이쁘다더라 이런 거에 대해서도 완전히 사람이 느끼지 못하게 되버려가지고 그냥 완전히 폐인이 돼버리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설정 자체도 대단히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보통 어떤 질병을 가지면은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질병이 나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는 완전히 반대로 간 거죠. 질병이 점점 이제 심해질수록 더 행복을 느꼈고 질병을 치료하면서 점점 더 이제 불안감을 느꼈죠. 불안감과 어떤 불행을 느꼈죠. 그래서 이것에서 약간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 이 작가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힌트가 얻어지는데 뒤에 가면 이제 점점 더 나가죠. 그래서 그 페인이 됐었는데 그걸 고칠 수 있는 기술이 또 발견이 됐던가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다행히 의인회라고 하나요?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네. 그리고 다행히 이 친구의 보험으로도 커버를 할 수가 있는 수술이었어요. 여기서도 보험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작가분이 보험에 대해서 대단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중요하면서도 이 보험이 워낙에 좀 악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보험의 이 규정 같은 게 얼마나 이 사람을 조금 몰아넣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보험으로 커버가 돼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의인회를 만들어가지고 머리에다 심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만들거든요. 그렇죠? 네. 굉장히 선견지명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맞아요. 이런 생각을 그때 그 당시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 뇌라는 것이 사실 이 시냅스의 연결 상태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기억을 한다든지 뭐 사고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뇌에 있는 그 뇌세포들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이거에 의해서 이제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다른 사람의 뇌 스캔 결과를 가져와가지고 그 스캔 결과를 적당히 본떠가지고 이 주인공의 뇌에 남아있는 부분이랑 잘 이제 연결을 하는 그런 어떤 복잡한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의뇌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의 머리에다 심게 되죠. 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다시 느끼게 되고 뭐 행복감을 느끼게 된 건 좋았는데 그게 너무 심해져 버린 거죠. 이 사람이 더 이상 취향이란 게 없어지고 어떤 음악을 들려줘도 정말 아름다워. 이게 막 이렇게 극도의 좀 뭐라 그러죠? 고향감 이런 걸 느끼고 모든 음악에 대해서 고향감을 느끼고 모든 얼굴에 대해서 다 뭔가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렇게 돼버리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눈에다가 AR 그런 거를 띄워가지고 그것을 조절하는 어떤 기능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취향을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돼요. 음악을 들을 때 이게 좋은 음악일까 나쁜 음악일까 생각한 다음에 나는 이거를 좋아하는 음악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슬라이드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리면 이제 실제로 이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를 머릿속에 추가를 하게 됩니다. 네. 진짜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면
나의 취향이라는 거를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음, 좋을까요? 예. 네. 음, 그러니까 참, 네, 그렇죠. 음.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연애를 하게 되잖아요. 연애를 하게 되고 그 연애하게 되는 과정도 굉장히 어, 지난한 과정이었죠. 이 사람이 힘들게 어디 취직을 하게 돼가지고 그 서점이었던가요? 서점에 이제 취직을 하게 돼가지고 네. 이제 여기 들어오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얼굴에 대해서 다 이미 중립적으로 느끼도록 이제 딱 맞춰놓은 다음에 네. 사람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을 잘 관찰하면서 슬라이드를 막 이렇게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마음에 드는 사람을 발견을 했는데 그 사람하고 막 이렇게 연애를 이렇게 잘 하다가 자기의 뇌 상태에 대해서 이제 탁 털어놓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 사람이 별 문제 없어 나 괜찮아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별 통보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게 약간 이걸 읽고 나면 좀 우리가 약간 그런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산다. 나는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행복이라는 게 얼마나 이 뇌의 그 어떤 그냥 분자 두 개의 그 작용에 의해서 좌우될 수가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한다고 생각하는 이 행복이라는 이 감정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면서 내가 상당히 그 어떤 높은 정신적인 이런 작용을 하고 뭔가 이 인생을 통해서 뭔가 높은 걸 추구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나는 이런 이 호르몬에 의해서 좌우되는 나의 감정과 기분과 이 모든 것이 이런 거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마지막에 엄청 고민하잖아요. 자기가 이별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을 다시 싫어하도록 슬라이드를 그냥 옮겨버리면 이 사람은 사실 기분이 괜찮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근데 그렇게 하진 않고 제 생각엔 그 부분이 좀 작가가 좀 전달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가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네. 최근에는 최근은 아니고 원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는 몰랐는데 정신과 의사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사실 행복이라는 게 삶의 추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은 행복하다라는 것은 현재 우리의 의지를 살려주는 어떤 그 도구이자 어떤 현재 우리의 상태인 거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행복이라는 건 그냥 어떤 현재 상태를 말해주는 거고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약간 그것도 많이 좀 떠올랐어요 보면서. 그것도 그렇죠. 근데 약간 왜 우울증 있는 분들은 그 약을 먹을 때랑 안 먹을 때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이 약간 이런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약으로 인해서 나의 기분이 내가 살고 싶은지 죽고 싶은지가 결정이 되잖아요. 이렇게 막 좌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쉽게 이게 바뀔 수 있는 것인가? 나의 사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세계관 이런 것들인데 이것이 얼마나 간단하게 바뀔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리미나님이 오셨네요. 그래서 저희 예쁘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콩땅콩님이 의료보험은 역시 국가에서 운영해야 돼. 우리나라 사람이었으면 이런 단편을 못 쓸 수 있을 거라고 그레기건 선생님이 네, 그런 얘기도 하셨고요. 콘테나드미님이 네. 결국 우리의 판단대로 세계는 바뀐다는 느낌이 들었네요. 그럼에도 이 그레기건 선생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의 판단대로 세계가 막 바뀌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우리의 좀 손안에 있다. 이런 약간 우리가 그걸 막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가 좀 있는 게 아닐까. 이 주인공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마지막에 이 자기가 이별을 했는데 이 이별하면 그냥 사실은 이 자기 이별한 여자의 얼굴을 그냥 싫어하는 그 사람 싫어하는 걸로 쭉 바꿔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계속 살아가려고 하는 거를 보면은 어쨌든 우리 손안에 있고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메시지를 좀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굉장히 그래도 이 이야기랑 첫 번째 이야기랑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맞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메시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좀 더 희망적이고 그래도 그렇죠. 네. 좀 더 그래도 좀 더 그래도 좀 약간 비 온 뒤에 하늘이 개는 듯한 느낌이 드는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진짜 막 이게 그냥 비가 쏴 이렇게 막 내리는 느낌이라면은 이거는 그래도 비 내리다가 좀 하늘이 개는 느낌의 그런 글이었습니다. 공사님 근데 큰일 났어요. 아, 네. 저도 시간이 벌써 40분이고 지금 저희가 남은 작품이 하나, 둘, 셋, 넷, 5, 6, 7, 8 8개거든요. 저희가 아마 다 다루지는 못할 것 같고 일단은 1부를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또 저희가 뭐 한 3작품 정도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팟캐스트, 흐름도 살롱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에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또 그레기건의 내가 행복한 이유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